드라마 미리 보기 귀국 내가 나를 바치겠다 열의의 충격 선언 그 끝은 어디인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규회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접하는 본격 판타지 사극이라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어 보게 되었네요. 영상 속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개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깊고 차가운 밤, 궁궐의 음산한 뒷마당. 낡은 우물가에 조용히 서 있는 열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흔들림 없는 단단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잔잔한 듯 일렁이는 검은 물결. 그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음습한 기운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바로 그곳, 한때 그녀가 정체불명의 물귀신과 마주했던 장소? 열의는 두려움을 딛고 다시 그곳을 찾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다면 이번엔 스스로 선택한 귀환이었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또다시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차가운 물 아래서 올라온 그 손은 예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열의는 순간 멈춰서서 물귀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다시 왔어.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연함이 느껴졌죠. 물 아래서 소용돌이가 피어오르고 열의는 무릎을 굽혀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왜 나를 불렀지? 내가 말하려는 건 무녀의 운명. 그녀의 질문에 물귀신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열의는 자신에게 되뇌듯 중얼거립니다. 이젠 두렵지 않아. 도망치지 않을 거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그 순간 물속에서 강한 파장이 퍼지며 수면 위로 이상한 빛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열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고 마침내 그 손을 맞잡습니다. 무당이 되라는 말 이제 거부하지 않겠어. 이 말은 곧 그녀가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궁궐 전체에 알 수 없는 진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열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무녀의 힘을 품은 존재였으니까요. 열의는 예전처럼 자신이 기거하던 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듯 묵직한 발걸음으로 궁을 걸어갑니다. 그녀를 알아본 하인들이 놀라 말을 걸지만 열의는 조용히 손목에 부적을 내밀며 그들의 말에 응하지 않습니다. 조금 뒤 열의는 작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외웠던 주문을 떠올리며 조용히 읊조립니다. 찬신이시여, 귀신이시여, 이 몸이 당신을 부르나이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 그런데도 사당 안종이가 서서히 흔들립니다. 열의는 떨리는 손으로 초에 불을 붙입니다. 불씨가 옅게 타오르자 그녀의 등 뒤로 하나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야 나를 도우러 온 거야. 그림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만 그녀의 귓가에 스며드는 촉촉한 숨결은 분명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죠. 열의는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함께 가자. 끝까지. 바로 그 순간 사당 앞돌단에 놓인 부적이 불에 타오르며 무언가 오래된 기운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힘 그리고 그에 얽힌 봉인이 해제되는 듯한 느낌. 이로써 궁궐은 전에 없던 긴장감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했죠. 죽음을 잊으려는 자들과 죽음을 기억하려는 자들. 열의는 후자의 길을 선택한 이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껴안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사명을 안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 곁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갑. 그러나 그를 통해 드러난 또 다른 인물, 강철의 존재가 그와 함께였죠. 이제 진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강철은 열의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넌 윤갑에게 이용당한 거야. 그는 널 속였어. 하지만 열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갑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나를 속일 수 없어. 열의는 사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믿고 있던 것이죠. 그들의 과거엔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고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맹세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배신, 그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긴장감. 시청자로서도 그 감정선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흔드는 결정적인 한마디. 왕의 침묵을 깨뜨린 건 다름 아닌 윤갑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진실을 꺼냅니다. 너를 위해서였다. 그 순간 열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축이 한층 더 깊은 미스터리로 향하게 되죠.
과연 여리는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무녀로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갑과 강철, 그 둘의 숨겨진 연결고리는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자, 감시하라. 단 한 문장이 전율을 일으킨다. 신뢰라 믿었던 관계가 의심으로 무너지는 찰나, 그 순간부터 그녀는 감시의 대상이 된다. 정보는 힘이며 그 힘은 곧 위협이 되는 장소, 궁이란 공간은 그렇게 긴장과 음모가 응축된 세계였다. 왕은 단순히 권력의 상징이 아니다. 그의 결정은 계산된 전략의 산물이다. 감정 없이 냉철하게 모든 수를 읽는 그는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여리, 그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피해자처럼 도망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희생물로 내던지며 판을 뒤흔들겠다는 각오로 붉은 천으로 봉인된 낡은 상자 앞에 무릎을 꿇은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연다. 내가 나를 바치겠다.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닌 도전이자 선언이었다. 궁 전체를 향한 메시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협. 여리는 이제 귀신과 접촉하는 자다. 귀신을 소환하며 운명과 손을 잡는다. 단순한 피해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변모해간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녀가 불러낸 존재가 누구를 향할지,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일엔 이유가 있다. 팔척귀는 평범한 혼령이 아니다. 그 존재는 억울하게 잊힌 자들의 분노와 복수심, 왕실이 숨기려 했던 어둠의 진실이 하나로 응축된 결과다. 이제 그는 깨어날 준비를 마쳤고 여리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왜 그녀는 팔척귀를 불러야만 했을까?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복잡하게 얽힌 권력과 비극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여리는 스스로를 던지고 있다. 두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춘 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사명감 그 자체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난다. 윤갑과 강철, 두 인격이 하나의 육체 안에서 싸우고 있다. 강철은 오래전부터 여리를 주시해온 악령이며 그녀의 몸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윤갑은 끊임없이 저항한다. 강철의 말과 행동 사이 미세한 틈에서 윤갑은 여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팔이 움찔거리고 눈빛이 흔들린다.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 여리는 그 안에 윤갑이 있다는 걸 감지한다. 무언의 호소가 전달되는 것이다. 제발 너만은 다치지 마. 강철은 비웃으며 조롱하지만 윤갑의 내면에는 간절함이 가득하다. 어쩌면 여리를 위험 속에 밀어넣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자책. 그러나 그만큼 그 누구보다 여리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 모순된 감정 속에서도 윤갑은 끝까지 그녀를 지켜내려 한다. 왕은 점차 윤갑의 정신을 억제하려 하며 팔척귀는 아직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이 궁은 이전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예고된 파멸,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팔척귀는 과연 복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뜻을 품고 있는 걸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여리는 진정한 무녀가 될 수 있을까? 윤갑은 과연 그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왕은 결국 윤갑을 제거하려 할 것인가? 팔척귀, 그 정체는 무엇인가? 단순한 악령인가? 아니면 시대의 죄를 짊어진 존재인가? 지금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의 맥박이며 피로 써내려가는 진실의 서사다. 귀궁, 이제 진짜 막이 올랐다. 다음 주 3화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마법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